만약 당신이 우주에서 가장 무서운 존재, 블랙홀에 빨려 들어간다면 어떻게 될까요? 이 질문은 단순한 호기심을 넘어 인류가 아는 물리 법칙의 한계를 시험하는 궁극의 사고 실험입니다. 당신은 우주선을 타고 여행 중입니다. 어둠 속에서 유독 별빛이 없는 한 지점을 발견하죠. 그곳은 빛조차 탈출할 수 없는 우주의 심연, 블랙홀입니다. 호기심이든 실수든 당신은 그 검은 구멍을 향해 나아가기 시작합니다. 가장 먼저 당신을 맞이하는 것은 스파게티화 현상입니다. 이름은 조금 우스꽝스럽게 들릴지 모르지만 그 실체는 끔찍합니다. 블랙홀의 중력은 당신의 발끝과 머리끝에 미치는 힘의 차이가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큽니다. 마치 국수 가락처럼 당신의 몸은 원자 단위까지 길게 늘어납니다. 결코 유쾌한 경험은 아닐 겁니다. 당신이 계속해서 추락하면서 사건의 지평선이라 불리는 경계에 다다릅니다. 이곳은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너는 것과 같습니다. 우주에서 가장 유명한 편도 티켓이죠. 사건의 지평선을 넘는 순간 기묘한 일이 벌어집니다. 당신 자신은 아무런 경계도 느끼지 못한 채 계속해서 떨어지지만 외부의 관찰자에게 당신은 영원히 그 경계에 얼어붙은 것처럼 보일 겁니다. 시간이 극도로 느려지기 때문입니다. 당신의 모습은 점점 붉어지다가 이내 희미해져 우주의 배경 속으로 사라지겠죠. 당신에게는 찰나의 순간이, 밖에서는 영겁의 시간이 흐릅니다. 사건의 지평선을 넘어선 당신의 여정은 이제 끝을 향해 갑니다. 모든 방향은 단 한 곳, 중심을 향합니다. 미래는 오직 한 곳뿐입니다. 그곳이 바로 특이점입니다. 질량은 무한하고 부피는 없는 우리의 물리 법칙이 완벽하게 붕괴하는 지점이죠. 당신을 이루던 모든 물질과 정보는 이 무한한 밀도의 점으로 압축됩니다. 하지만 이처럼 모든 것을 삼키는 블랙홀은 어떻게 태어나는 걸까요? 대부분의 블랙홀은 거대한 별의 장엄한 죽음에서 시작됩니다. 태양보다 수십 배 이상 무거운 별들은 생의 마지막에 초신성 폭발을 일으킵니다. 폭발 후 남은 중심액은 자체 중력을 이기지 못하고 끝없이 붕괴합니다. 그 결과 엄청난 질량이 아주 작은 공간에 압축된 항성 질량 블랙홀이 탄생합니다. 우리 은하에만 이런 블랙홀이 수억 개 존재할 것으로 추정됩니다. 하지만 우주에는 훨씬 더 거대한 괴물들이 존재합니다. 바로 초거대 질량 블랙홀입니다. 이들은 태양 질량의 수백만 배에서 수십억 배에 달하며 대부분 은하의 중심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우리 은하의 중심에도 공수자리 A별이라는 초거대 질량 블랙홀이 있죠. 그 질량은 태양의 약 400만 배에 달합니다. 이 거대한 존재들은 은하의 탄생과 진화에 핵심적인 역할을 합니다. 블랙홀은 단순히 모든 것을 삼키는 파괴자가 아닙니다. 주변의 가스와 별들을 끌어당기며 거대한 강착 원반을 형성합니다. 이 원반에서는 물질들이 엄청난 속도로 회전하며 마찰열로 밝게 빛납니다. 때로는 이 에너지의 일부가 블랙홀에 흡수되지 않고 강력한 제트가 되어 양극으로 분출됩니다. 퀘이사라고 불리는 이 현상은 우주에서 가장 밝은 천체 중 하나입니다. 블랙홀이 물질을 뱉어내는 창조적인 모습이죠. 이 제트는 은하 전체에 영향을 미칩니다. 너무 많은 별이 한꺼번에 태어나는 것을 막아 은하의 성장을 조절하고 무거운 원소들을 은하 전역으로 퍼뜨려 새로운 별과 팽상의 재료를 공급합니다. 블랙홀의 기묘함은 아인슈타인의 일반 상대성 이론에서 비롯됩니다. 그는 중력이란 질량을 가진 물체가 시공간을 휘게 만들기 때문에 발생하는 현상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마치 무거운 볼링공이 고무판을 움푹하게 만드는 것처럼 말이죠. 지구가 태양 주위를 도는 것은 태양이 끌어당기기 때문이 아니라 태양이 만들어낸 시공간의 굴곡을 따라 움직이는 것입니다. 블랙홀은 이 시공간의 왜곡이 극단에 달한 경우입니다. 블랙홀 주변에서는 공간 자체가 중심으로 끌려 들어갑니다. 시간은 외부 관찰자에 비해 극도로 느리게 흐릅니다. 이것이 바로 중력시간 팽창 효과입니다. 이 현상은 단지 이론에만 머무르지 않습니다. 우리가 매일 사용하는 GPS 위성은 지구의 중력량이 적은 상공에 있어 지상보다 시간이 미세하게 빨리 흐릅니다. 이 시간 차이를 보정하지 않으면 GPS는 하루에 수 킬로미터씩 오차가 발생할 것입니다. 일부 물리학자들은 이 극단적으로 휘어진 시공간이 다른 우주로 통하는 지름계, 즉 웜홀일 수 있다는 대담한 상상을 하기도 합니다. 블랙홀이 있구나면 반대편에는 모든 것을 뱉어내는 화이트홀이 있다는 가설이죠. 아직은 순수한 이론의 영역이지만 상상만으로도 가슴이 뜁니다. 20세기 후반 천재 물리학자 스티븐 호킹은 블랙홀에 대한 우리의 이해를 완전히 뒤바꾸었습니다. 그는 블랙홀은 이름처럼 완전히 검지는 않다고 선언했습니다. 양자역학의 세계에서는 아무것도 없는 진공조차 완벽히 비어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진공에서는 아주 짧은 순간 동안 입자와 반입자가 끊임없이 나타났다가 사라지기를 반복합니다. 만약 이 현상이 블랙홀의 사건의 지평선 바로 근처에서 일어난다면 두 입자 중 하나는 블랙홀로 떨어지고 다른 하나는 우주 공간으로 탈출할 수 있습니다. 블랙홀에서 탈출한 이 입자는 외부에서 볼 때 마치 블랙홀이 에너지를 방출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이것이 바로 호킹 복사입니다. 이 이론에 따르면 블랙홀은 아주 서서히 에너지를 잃고 결국에는 증발하여 사라지게 됩니다. 하지만 호킹 복사는 또 다른 거대한 미스터리를 낳았습니다. 바로 블랙홀 정보 역설입니다. 물리학의 기본 원리에 따르면 정보는 절대 사라지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백과사전 한 권을 불태우면 그 형태는 사라지지만 원칙적으로는 재와 연기, 열에너지로부터 원래의 정보를 복원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백과사전을 블랙홀에 던지면 어떻게 될까요? 블랙홀이 증발하고 나면 그 안에 담겨있던 정보는 영원히 사라지는 걸까요? 이 질문은 일반 상대성 이론과 양자역학, 현대 물리학의 두 기둥이 충돌하는 지점입니다. 어쩌면 정보는 사건의 지평선에 어떤 형태로든 저장될지도 모릅니다. 혹은 우리가 아직 모르는 새로운 물리 법칙이 작용하고 있을지도 모르죠. 블랙홀은 우주의 종착역이 아닙니다. 오히려 우주의 가장 심오한 비밀을 품고 있는 거대한 실험실과 같습니다. 중력의 본질, 시공간의 구조, 정보의 운명에 대한 단서를 쥐고 있죠. 오늘날 전 세계의 천문학자들은 전파 망원경을 연결한 사건의 지평선 망원경과 같은 기술로 블랙홀의 그림자를 직접 촬영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인류는 이제 어둠의 심연을 직접 들여다보기 시작했습니다. 블랙홀에 빠지면 어떻게 될까라는 질문에서 시작된 우리의 여정은 결국 우주와 우리 자신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으로 이어집니다. 아직 답을 찾지 못한 수많은 미스터리들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으며 그 미지의 영역을 탐험하는 곳이 바로 과학의 위대한 모험입니다.